안녕하세요. LA의 종교스티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테슬라 소식 전해드렸고요. 자, 이젠 퇴근 시간에 들으시라고 새로운 영상 준비해 봤는데요. 자, 오늘 주제는요, 억만장자 켄 피셔와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죠, 짐 크레이머가 공통으로 투자하고 있는 5가지 추천 주식 종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지펀드 뉴스에서요, 짐 크레이머와 이 빌리어네어죠. 억만장자 켄 피셔가 공통으로 투자하고 있는 5가지 종목에 대해서 특집으로 다루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찬히 연구해 보니까요.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에게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들이 투자하고 있는 5가지 종목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들이 왜 투자하는지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들의 투자 관점도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들에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5가지 종목을 살펴보기 전에요,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짐 크레이머인데요. 짐 크레이머는 여러분 말을 우스꽝스럽게 하고 때로는 거칠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수재예요. 똑똑하고 하버드 출신이고요. 하버드 안에서도 편집장을 맡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그 석학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사람은 파이낸스 그루라고 하죠. 그 주식에 대해서 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 괜찮다, 또 이 주식은 장기적으로 돌아가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추천도 많이 해주고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소셜 미디어에서도 굉장히 팔로워가 많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요. His Mad Money Show에서 호스트인데 widely view하고 있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 Mad Money Show를 보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이게 이론만 무장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 과거에 고드만삭스에서 펀드 매니저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7년부터 2000년도까지 자신의 헤지 펀드 회사를 직접 운영하기도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를 두루 겸비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켄 피셔는요, 이 사람은 빌리어네어예요.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아요. 억만장자인데요. 자,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걸고 피셔 애셋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자산 운용사를 세웠어요. 이 사람이 파운더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핑크빛으로 제가 하이라이트 했는데요. 자, 이게 한국 사람들과 잘 맞을 거예요. 빅테크 주식이죠. 테크 주식들, 기술주와 그리고 그로스닥, 성장주를 굉장히 신봉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성장주와 기술주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를 빠른 속도로 창출한 사람이거든요. 자, 그리고 규칙적으로 주린이들이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조언을 해줄 때요, 항상 성장 주식을 붙잡고 있어라, stick with growth stocks라고 항상 얘기를 해줍니다. Instead of following value stocks. 그러니까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를 그리고 기술주를 들고 가라 얘기합니다. 그래야 훨씬 더 다이내믹하고 또 수익도 훨씬 크다라고, 물론 안정감은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온다라고 추천을 하니까 저도 늘 빅테크나 또 기술주 얘기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굉장히 이렇게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짐 크레이머와 켄 피셔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주식은요, AMD입니다. AMD. 자, 이 AMD는 칩 메이커죠. 자, 칩 메이커 뭐 반도체 회사라는 거예요. 자, 역시 반도체 회사를 먼저 추천하고 있는데요. 현재 헤지펀드사 중에 63개의 헤지펀드사가 AMD를 다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짐 크레이머는요, 뭐라고 하냐면은 a good stock to buy라고 합니다. 정말 좋은 주식이라는 거예요. 사기에는 정말 참 좋은 주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수개월 동안 시장에서 아주 마켓이 굉장히 좋았죠. 계속 상승하는 모습 보였죠. 자, 그 이유는 strong financial number. 자, 이 짐 크레이머는요, 항상 중요하게 보는 게 financial number예요. 즉 정확한 어떤 얼마를 매출했고 얼마를 수익을 얻었고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수치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financial number, 지난번 분기 발표가 너무 좋았는데요. 그 2분기 발표들을 보면요, 매출과 earning이 너무 좋았죠. 월가의 예상을 확 다 뛰어넘어 버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보통 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넘다 보니까 이 주식이 계속 고공행진을 했고요. 그리고 2분기 발표를 보면서 올 말까지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죠. 물론 내년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찌됐든 2분기를 보면서 3분기, 4분기도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켄 피셔는요, 2분기 말이 다가올 쯤에요. 그때 추가 매수를 더 합니다. 그래서 AMD를 더 담는데요. 총 포트폴리오 5%까지 담게 되고요. 무려 그 지금 규모가요, 9억 4,100만 달러어치의 지금 주식을, AMD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 first quarter죠. 즉 작년 첫 번째 쿼터 때부터 AMD를 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지금 가져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켄 피셔가 볼 때 지금 1분기 때보다도 또 이번 2분기 때 63개국, 또 매 분기마다 이 헤지 펀드사들이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MD에 대한 사랑이 이 헤지 펀드사들에게 굉장히 좋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 크레이머와 켄 피셔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종목은요, 엔비디아입니다. 자, 여러분, 엔비디아도 어떤 회사입니까? 이것도 또 칩 메이커죠. 자, 이것도 반도체 회사인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뭔가 공통분모가 계속 생기는데요. 제가 이틀 전에 우리 돈나무 누나의 그 특별 인터뷰 내용을 또 정리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돈나무 누나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영상에도 설명해 드렸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반도체 부족 현상이 계속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은 세상이 산업화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다 보니까 이 디지털 시대에 반도체 칩이 너무나도 필요한 곳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전보다도 엄청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부족 현상이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전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런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은 반도체가 그만큼 많이 사용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회사 중에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계속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좋다라고 제가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짐 크레이머와 이 억만장자 켄 피셔도요, 공통으로 가져가고 있는 게 벌써 우리 앞에서 AMD라는 반도체 회사죠. 그리고 엔비디아라고 하는 또 이 회사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AMD, 엔비디아. 자, 이런 여러분 반도체 칩 회사는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도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주식들은 좋은 실적을 가지고 계속 좋은 어떤 그런 좋은 수익, 리턴을 가져다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자, 이 엔비디아를 보게 되면요, 지난 6개월 동안 무려 65%나 고속 성장했죠. 여러분,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올해 2월달, 1월달부터 제가 추천도 했고, 그리고 계속 그때부터 계속 올랐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그냥 오르는 게 아니고요, substantial revenue growth입니다. 즉, 확실한 매출 성장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치로 이 매출 성장을 보여주니까 이 엔비디아가 고속 성장할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나 2분기 때 그 매출이 껑충 뛰어올랐죠. 올해 2분기 때. 그게 왜 뛰어올랐냐면요, Thanks to 85% growth in gaming revenue. 즉, 게임 분야에 있어서 매출이 무려 85%나, 전년도 대비 85%나 성장하면서 전체적인 2분기 발표 그 레버뉴가 너무너무 좋았죠. 여러분, 이 게임 분야에서 85% 성장으로 2분기 발표가 좋았다? 이 게임 분야는요, 계속 성장해요. 지금 뭐 확장 속도가요,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게임 분야의 엔비디아가 최강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사실은 정말 욕심나는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빌리어네어 이 억만장자 켄 피셔도요, 이 사실 엔비디아의 불런 했잖아요. 계속 올랐잖아요. 굉장히 많이 인조했다라고 아주 많은 수익을 얻었는데요. 사실 2분기 마지막 때 확인해 보니까 이 켄 피셔가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 주식량이요, 무려 380만 개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 두 사람 다 반도체 주식을 홀드하고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왜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살피다 보면 이들이 그 왜 투자하는지 그들의 관점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살펴보다 보면요, 주식 투자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또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자, 먼저 엔비디아는 현재 이 게임 산업에 있어서 업그레이드 사이클, 지금 현재 아주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큰 지금 현재 베네핏을 보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AI 관련된 산업이 폭발력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지금 현재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죠. 지금 너도 나도 데이터 센터가 뭐 다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지금 데이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이 3박자 때문에 엄청나게 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2분기 때 발표를 보면은 84%나 이제 성장한 모습 보여줬고, 그리고 특히 이제 게임 산업 분야가 거의 매년 100%씩 성장하는 걸 보이거든요. 거의 2배씩 성장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중에서 이 데이터 비즈니스 있죠.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도 거의 80%씩 지금 성장하고 있는 지금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컨피던하다는 게 뭐가 컨피던하자면요. 엔비디아가 앞으로 게임 영역에 있어서 아주 1등 주식으로서 갈 것이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반도체 칩을 제공하는데도 선두 자리를 놓치지 않을 거고, 그리고 autonomous machine입니다. AI 관련된 자율주행, 뭐 자율로 조종하는 거 있죠. 자동화되는 그런 데 있어서도 칩을 제공하는데 리더 자리를 계속해서 굳건히 유지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짐 크레머와 켄 피셔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은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자, 페이스북은 뭐 지난 지금 뭐 수개월 동안 엄청난 랠리를 보여줬죠. 켄 피셔 있죠. 억만장자 켄 피셔는요, 얼마를 가지고 있냐면은 굉장한 정말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1조 7천억 달러 이상의 지금 현재 페이스북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지금 발표가 됐죠. 지난 6개월 동안 뭐 무려 44%나 달렸는데, 나스닥 지수가 18% 성장했는데 그에 비하면 뭐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이 페이스북이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죠. 그 굉장한 수익률입니다. 자, 그리고 페이스북의 2분기 뭐 레버뉴 발표 자체가 56%나 껑충 뛰었죠. 전년도 대비. 그리고 넷 인컴입니다. 당기 순이익도요. 무려 101%나 2배가 껑충 뛴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라는 회사 자체가요, 돈이 많이 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오히려 적게 투자해서 엄청난 많은 수익을 얻는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페이스북에 대해서 이들이 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를 보게 되면요. 페이스북이란 회사가 지난 2분기 연속 탑 컨트리뷰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률로 봤을 때 지난 2분기 연속 모든 주식,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 중에 넘버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수익을 2분기 연속으로 가져다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분기 연속이란 말은 계속해서 지금 현재 탄력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1 trillion 돌파했죠. 무려 이 1,000조 원을 이제 돌파했거든요. $1 trillion. 그래서 무시무시한 이제 반열에 지금 들어서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매년 그냥 평균적으로 지금 현재 30% 이상은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매력적이죠. 여러분, 1년에 30%씩 수익을 얻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보통 지수들이요, 10% 정도잖아요. 근데 30%를 매년 갖다 준다? 정말 좋은 거죠. 자,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 뭐라 얘기를 하냐면요. 그냥 공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냐,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라는 게 그냥 공짜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free service the company provides people 이라고 하는데, 이건 easily choose to stop using them.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고, 또 시간 하고 싶으면 들어가서 시간을 마음껏 어디서든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컴퓨터만 있으면, 또 아니 핸드폰만 있으면은 뭐 그게 휴가 기간이건, 그러니까 휴가가 따로 없는 거예요. 휴가 동안도 핸드폰으로 페이스북을 확인하고 또 인스타그램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휴가가 없는 거예요. 놀 때는 노는 대로 사용되어지고, 또 일할 때는 일하는 대로 또 짬짬이 또 살피게 되고,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정말 좋은 플랫폼 하나로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회사이기 때문에 꼭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켄 피셔 같은 경우는요, 고객들에게 항상 이 질문을 받는데요. 페이스북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반독점법 이슈에 대해서 항상 질문을 받는데요. 투자자들이 야, 좀 위험하지 않냐, 반독점법 때문에 라고 하면 켄 피셔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페이스북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노출되어 있는 리스크 엑스포저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겪게 되는 리스크,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대비를 시키는데요. 자, 이 관점으로 보게 되면 왜 지금 현재 페이스북이라는 회사의 반독점법이라고 하는 그게 이 족쇄가 자꾸 채워질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페이스북의 사이즈, 규모가 워낙 크잖아요, 지금. 그죠? 소셜 네트워크로. 그리고 영향력 때문에 그렇거든요.
세계의 30억 인구가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strong competitive positioning. 지금 현재 굉장히 자리매김을 잘했잖아요. 경쟁력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이 소셜 네트워크 분야에 있어서는. 자, 당연히 사이즈와 영향력과 그리고 이들이 강력한 지금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반독점법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업들이나 이 나라가 작은 회사에다가 반독점법 이슈를 덮어 씌울 수는 없잖아요. 그 큰 회사에게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뭐 반독점법 이슈에 걸리지 않냐라고 하는 리스크에 노출되어져 있지만 사실 이것은 실제적인 리스크라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즉, 지금까지 이 반독점법 얘기는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이 회사에게 정말 크게 리스크로 정말 실제적으로 다가오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다른 빅테크도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뭐 리스크라고 지금 잠재적 리스크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리스크로서는 다가오기가 힘들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LA 정교수TV였습니다.